안녕, 나 냥냥쌤이야. 오늘은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해볼 거야. 언니, 혹시 이런 적 있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딱 그 일만 빼고 다른 건 다 하고 싶어지는 거. 책상 앞에 앉으면 갑자기 방이 더러워 보이고 핸드폰 알림이 신경 쓰이고 커피 한 잔 마셔야 할 것 같고 정작 그 일은 건드리지도 않으면서 2시간이 훌쩍 지나 있는 거. 아니면 이런 거. 누군가를 정말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가까워지려고 하면 갑자기 바빠지는 거. 답장이 느려지고 약속을 잡다가 취소하고 분명히 보고 싶은데 막상 연락하려고 하면 손이 안 움직이는 거. 이상하지 않아? 하고 싶은데 못하고 원하는데 피하고 필요한데 요청을 못하고.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해. 왜 우리는 두렵지 않아도 계속 피하는지. 아니, 사실은 두려운데 왜 두려운지를 모르는 건지. 오늘 사연을 먼저 읽어볼게. 사연자 닉네임은 자꾸 도망가는 언니야. 쌤, 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아니, 이상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회사를 다닌 지 3년 됐어요. 일을 못하는 건 아닌데 뭔가 중요한 프로젝트나 어려운 업무가 생기면 꼭 이렇게 돼요. 처음엔 그냥 오늘은 컨디션이 별로니까 내일 하지 뭐 하고 미뤄요. 근데 내일도 똑같아요. 그 일만 빼고 다른 잡일들은 엄청 열심히 해요. 책상 정리도 하고 메일 정리도 하고 안 급한 보고서도 먼저 써요. 근데 그 일은 손을 못 대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감이 다가오면 그때서야 밤새워서 해요. 막상 하면 또 잘하거든요. 근데 그 며칠 동안 얼마나 불안했는지 몰라요. 그 일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밥도 잘 못 먹고 잠도 잘 못 잤어요. 근데 정작 그 일은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도 제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더 이상한 건 연애예요. 저 지금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분명히 좋아해요. 그 사람 생각도 많이 나고 같이 있으면 너무 좋아요.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적극적으로 다가오면 갑자기 불편해져요. 연락이 자주 오면 답장을 늦게 하게 되고 만나자고 하면 핑계를 대게 되고 그러면서 혼자 이러는 거예요. 왜 이러지? 좋아하는데 왜 이러지? 결국 그 사람이 멀어졌어요. 당연한 거죠. 제가 그렇게 굴었으니까. 근데 막상 멀어지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가족한테도 그래요.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부모님한테는 말을 못 해요. 친구한테는 다 털어놓으면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말할 수가 없어요. 저 왜 이러는 걸까요?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인 건가요?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언니, 이 사연 읽으면서 나 진짜 마음이 많이 쓰였어. 왜냐면 이 언니가 얼마나 답답했을지, 얼마나 자기 자신이 이해가 안 됐을지가 느껴졌거든. 있잖아, 이게 제일 힘든 거야.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는 거. 그냥 힘들면 힘든 이유라도 알잖아. 근데 이건 이유도 모르겠고, 설명도 안 되고, 좋아하는데 피하고 하고 싶은데 못하고, 논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결론이 뭐가 돼?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내가 의지가 없는 건가? 내가 게으른 건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더 이해를 못해. 직장에서는 왜 이렇게 늑장이냐고 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차갑냐고 느끼고, 가족은 왜 우리한테는 말을 안 하냐고 섭섭해하고, 다들 나름대로 맞는 말이야. 근데 그게 더 힘든 거잖아. 나도 알아.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 뭔가 중요한 걸 앞에 두고 자꾸 다른 걸 하게 되는 거. 그리고 그러면서 스스로 한심하다고 느끼는 거. 그 감정 알아. 그 쓸쓸한 느낌. 근데 있잖아. 오늘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언니, 그거 게으름이 아니야. 잠깐 이거 중요해. 1950년대에 심리학자 솔로몬과 윈이라는 사람들이 실험을 하나 했어. 개들을 특수한 상자에 넣었는데 이 상자가 2칸으로 나뉘어 있어. 한 칸에 불이 켜지면 전기 충격이 와. 개들은 다른 칸으로 뛰어넘으면 피할 수 있어. 처음엔 충격을 받고 본능적으로 뛰어넘었어. 당연하지. 아프니까. 근데 몇 번 반복되니까 개들이 학습을 한 거야. 불이 켜지면 뛰어넘는다. 불이 켜지면 뛰어넘는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생겨. 연구자들이 전기 충격을 없앴어. 이제 불이 켜져도 충격이 안 와. 근데 개들은 계속 뛰어넘는 거야. 충격이 없는데도 충격이 없다는 걸 확인할 기회조차 없이 불이 켜지면 자동으로 뛰어넘어. 왜 그럴까? 위험이 사라졌는데 왜 계속 피할까? 심리학자들은 이걸 회피의 역설이라고 불렀어.
그리고 이걸 설명하기 위해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야 했어. 이요인 이론, 두 가지 학습이 결합된다는 이론이야. 첫 번째는 이거야. 불이 켜질 때마다 충격이 왔으니까 개의 뇌는 불빛 자체를 위험 신호로 학습해버렸어. 이제 불만 봐도 몸이 반응해. 심장이 빨리 뛰고 공포가 밀려와. 실제 충격이 없어도. 두 번째가 핵심이야. 뛰어넘으면 뭐가 일어나? 그 공포가 사라져. 그 안도감, 그 공포가 줄어드는 느낌. 그게 뇌한테는 보상이 되는 거야. 충격을 피한 게 아니라 공포를 줄인 게 보상이 된 거야. 그러니까 뇌가 학습한 건 이거야. 불이 켜지면 뛰어넘어라. 뛰어넘으면 무서운 게 사라진다. 이게 반복되면서 자동화돼. 이제 뛰어넘는 건 생각 없이 일어나는 반사 행동이 된 거야. 그리고 결정적인 문제가 생겨. 뛰어넘었으니까 충격이 없다는 걸 확인할 기회가 없는 거야. 매번 피해버리니까 이제 이 상황이 실제로 안전하다는 걸 뇌가 알 수가 없어. 이게 바로 회피의 역설이야. 그러니까 언니가 느끼는 그 감정을 이제 다시 볼 수 있어. 중요한 프로젝트 앞에서 손을 못 대는 거. 그게 게으름이 아니야. 언니, 뇌가 그 상황을 위험 신호로 학습한 거야. 언젠가 아마 오래전에 열심히 했는데 혼이 났거나 잘하려고 했는데 무시를 당했거나 완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받았거나 그때 뇌에 새겨진 거야. 이런 상황은 위험해. 들어가면 다쳐. 그래서 지금 그 상황이 오면 뇌가 자동으로 경보를 울려. 피해. 다른 데 가. 그래서 메일을 정리하고 책상을 치우고 다른 일을 하는 거야. 그 순간 불안이 잠깐 줄어들거든. 그게 뇌한테 보상이 돼. 그래서 다음에도 똑같이 해. 근데 막상 그 일을 안 하니까 불안은 더 커지지. 마감은 다가오고. 그 불안을 또 피하려고 더 다른 걸 해. 악순환이야. 좋아하는 사람한테 거리를 두는 것도 마찬가지야. 언니, 뇌가 친밀해지는 것 자체를 위험 신호로 학습한 거야. 가까워지면 다친다. 보여주면 실망한다. 의지하면 버려진다. 이 신호가 자동으로 켜지는 거야. 그래서 상대방이 다가올수록 몸이 멀어지려고 해. 논리가 아니라 반사야. 그리고 멀어지면 잠깐 안도해. 내가 먼저 거리를 뒀으니까. 근데 그 안도가 또 학습이 돼. 거리 두기가 나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뇌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할게. 어렵지 않아. 우리 뇌 안에 편도체라는 부분이 있어. 아몬드만 한 크기인데 이게 하는 일이 뭐냐면 위험을 감지하는 거야. 엄청 빠르게. 생각하기 전에 반응해. 어두운 길에서 뱀처럼 생긴 게 보이면 뇌가 뱀인지 밧줄인지 분석하기 전에 몸이 먼저 움츠러들잖아. 그게 편도체가 하는 일이야. 일단 피하고 보는 거. 근데 이 편도체가 한번 어떤 상황을 위험으로 학습하면 그 상황이 오면 무조건 경보를 울려. 지금 실제로 위험한지 아닌지 따져보기 전에.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이번 상사는 다를 수도 있고 이번 사람은 다를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몸이 먼저 반응하는 거야. 그리고 이 편도체가 강하게 활성화되면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인 전두엽이 잘 작동을 못해. 그러니까 내가 이번엔 다를 거야. 내가 해낼 수 있어 하고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그 순간이 되면 뇌가 이미 경보 상태라서 그 결심이 잘 안 먹히는 거야. 이게 의지력 부족이 아니라는 거야. 뇌 구조의 문제야. 그리고 있잖아. 이게 어디서 시작됐는지 생각해보면 대부분 어릴 때야. 뇌가 한창 만들어지는 시기에 어떤 경험들이 깊이 새겨지는 거야. 완벽하지 않으면 혼이 났거나, 감정을 표현했더니 무시를 당했거나, 도움을 요청했더니 짐이 됐거나, 아니면 더 미묘하게 잘해야만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았거나, 그 경험들이 뇌에 새겨지면서 학습이 돼. 이런 상황에서는 조심해야 해. 이런 상황에서는 피해야 해. 이런 사람한테는 의지하면 안 돼.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달라지고 사람이 달라져도 그 신경 경로는 그대로 남아있어. 어릴 때 만들어진 그 회로가 지금도 자동으로 켜지는 거야. 그러니까 언니가 가족한테 말을 못하는 것도 친구한테는 다 털어놓으면서. 그게 이상한 게 아니야. 가족이라는 관계에서 어떤 경험이 쌓였는지, 그게 뇌에 어떻게 새겨졌는지의 문제야. 혹시 언니도 이런 거 있어? 운동을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운동복은 샀는데, 막상 헬스장 앞에서 발이 안 떨어지는 거. 한 번 가면 될 텐데, 근데 못 가. 그러면서 오늘은 피곤하니까 내일부터 하지 뭐하고. 이것도 같은 거야.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는 것 자체가 위험 신호로 느껴지는 거.
아니면 누군가한테 미안하다고 말해야 하는데 그 말이 안 나오는 거. 속으로는 미안한데 막상 그 사람 앞에서는 딴 얘기를 하거나 아예 피하게 되는 거. 이것도 같아. 사과를 했다가 상대방이 더 화를 내면 어떡하지? 내가 더 작아지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 먼저 켜지는 거야.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인데 혼자 끙끙 앓는 거. 물어보면 될 텐데. 근데 못 물어봐. 내가 이것도 모르냐고 할까봐. 내가 부족해 보일까봐. 짐이 될까봐.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이게 제일 많이 겹치는 것 같은데. 잘 될 것 같은 기회가 생겼을 때 오히려 망설이거나 포기하는 거. 이번엔 잘 될 수도 있는데 기대했다가 실망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먼저 나오는 거. 그래서 처음부터 기대를 안 하는 거야. 그게 나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학습된 거니까. 근데 있잖아. 이걸 알면 뭐가 달라지냐고 물어볼 수 있어. 솔직히 말할게. 이걸 안다고 당장 달라지진 않아. 내일 아침에 중요한 일 앞에서도 여전히 손이 안 갈 수 있어. 좋아하는 사람한테 여전히 거리를 둘 수도 있어. 뇌에 새겨진 경로가 하룻밤 사이에 바뀌지는 않으니까. 근데 달라지는 게 있어.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져. 전에는 내가 게으른 거야. 내가 의지가 없는 거야. 내가 이상한 거야 했다면 이제는 다르게 볼 수 있어. 아, 내 뇌가 이 상황을 위험으로 학습했구나. 그래서 지금 경보가 울리고 있구나?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이게 작은 것 같아도 엄청 큰 차이야. 자책은 나를 더 작게 만들어. 이미 불안한 상황에서 나는 왜 이래 하고 자책하면 불안 위에 자기 혐오가 쌓여. 그러면 더 피하고 싶어져. 더 깊이 숨고 싶어져. 근데 이해하면 달라져. 아, 내가 이 상황을 무서워하는구나? 그 무서움이 어디서 왔는지도 알겠어. 그러면 조금은, 아주 조금은 그 감정과 거리를 둘 수 있어. 이게 나야. 이게 내 전부야. 가 아니라 내 뇌가 지금 이렇게 반응하고 있어. 가 되는 거야. 불교에서 이런 말이 있어. 두려움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스토아 철학에서도 비슷한 말을 해.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일 자체가 아니라 그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라고. 수천 년 전 사람들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야.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이 실제로 위험한 게 아니라 내가 그것에 붙여놓은 의미가 나를 두렵게 한다는 걸. 그리고 또 하나, 뇌는 바뀔 수 있어.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뇌는 평생 새로운 경험으로 다시 만들어져. 신경 가소성이라고 해. 어릴 때 만들어진 경로가 있어도 새로운 경험이 쌓이면 새로운 경로가 생겨. 그게 반복되면 기존 경로보다 새 경로가 더 강해질 수 있어. 그 새로운 경험이 뭐냐면 안전한 관계야. 내가 부족한 모습을 보여도 받아주는 사람. 실수해도 괜찮다고 해주는 환경. 도움을 요청했는데 짐이 아니라 고맙다고 해주는 경험.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뇌가 새로 학습해. 아, 이 상황이 항상 위험한 건 아니구나. 아, 사람들이 항상 나를 실망시키는 건 아니구나. 그래서 치료도 좋은 관계도 작은 성공 경험도 다 의미가 있는 거야. 뇌를 새로 만드는 과정이니까. 자꾸 도망가는 언니한테 직접 말하고 싶어. 언니 이상한 거 아니야. 언니가 피하는 건 게으름이 아니야. 언니, 뇌가 그 상황을 위험으로 기억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기억은 언니가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진 거야. 어떤 상처가 있었든 어떤 경험이 있었든 그게 언니를 지키려고 만들어진 반응이야. 근데 이제 그 반응이 언니를 지키는 게 아니라 막고 있잖아.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막고 원하는 사람을 멀어지게 만들고 필요한 도움을 못 받게 하고 그걸 알아챈 것만으로도 언니 이미 한 발 나온 거야. 자책 말고 이해해줘. 나는 왜 이래 말고 내가 이게 무서웠구나 라고 그게 시작이야. 오늘 이야기를 한마디로 하면 이거야. 피하고 있다면 그건 약해서가 아니라 뇌가 그걸 위험으로 기억하고 있어서야. 그리고 그 기억은 바꿀 수 있어. 천천히 안전한 경험들이 쌓이면서. 오늘 영상이 언니한테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줘. 그게 나한테 진짜 힘이 돼. 나는 양양쌤이고 다음에 또 만나. 양양.